내 퇴직금 어디 갔어? 어쩌면 당신의 미래에 가장 아프게 박힐 한마디일지 모릅니다. 평생을 바쳐 모은 소중한 노후 자금이 한순간에 사라지는 일, 생각보다 먼 곳이 아닌 가장 믿었던 가족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너무나도 자주 벌어지고 있습니다. 잠시 후 성실하게 모은 퇴직금을 아들의 사업 자금으로 내어주고 모든 것을 잃어야 했던 한 아버지의 이야기를 들려드릴 겁니다. 그가 외면했던 단 하나의 진실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성실하게 한 직장에서 정년을 맞고 퇴직금 3억 원을 손에 쥔 김진석 씨. 통장에 찍힌 숫자를 보며 굳은 세월을 버텨온 아내와 함께 이제야말로 편안한 노후를 보낼 수 있으리라 생각했습니다. 그때 사업을 하던 아들이 찾아왔습니다. 아버지, 지금이 기회입니다. 미래지향적이고 21세기를 선도할 트렌디한 아이템이에요. 아버지를 못 믿으면 누굴 믿겠어요? 딱 2억만 투자해 주세요. 제가 5배로 불려드릴게요. 아들의 반짝이는 눈을 보며 김진석 씨는 노후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보다 아들에 대한 믿음과 기대를 선택했습니다. 평생 자식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었던 아버지로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힘을 실어주고 싶었습니다. 결과는 처참했습니다. 야심차게 시작했던 아들의 사업은 몇 년을 버티지 못하고 빚더미에 앉았고 아버지의 퇴직금은 그대로 공중분해되고 말았습니다. 매달 생활비를 보내드리겠다던 아들의 약속은 전화기 너머의 죄송하다는 목소리로 바뀌었습니다. 얼마 전 한 방송 프로그램에서도 재현되었던 이 상황은 결코 드라마 속 이야기가 아닌 오늘날 수많은 은퇴 가정의 현실을 그대로 보여주는 비극적인 단면입니다. 이은숙 씨의 경우는 조금 다릅니다. 김진석 씨처럼 큰 돈이 한 번에 사라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녀의 퇴직금은 마치 밑 빠진 독에 물 붓듯 성인이 된 자녀들의 생활비와 주거비 지원으로 서서히 그리고 꾸준히 잠식당했습니다. 번듯한 직장을 구하지 못하고 아르바이트를 전전하는 아들, 결혼은 했지만 치솟는 물가에 매달 손을 벌리는 딸을 외면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러한 성인 자녀 부양, 부모의 노후를 벼랑 끝으로 내모는 가족 재정 붕괴의 가장 큰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한 전문가는 부모가 자녀를 도울 때 미안함, 죄책감, 책임감 같은 감정에 휩쓸려 명확한 기준 없이 지원을 계속하다 결국 자녀의 삶을 대신 짊어지게 되고 자신의 노후는 파괴되는 구조에 빠진다고 날카롭게 지적합니다. 실제로 관련 통계에 따르면 부모의 도움으로 생활비를 마련하는 20세 이상 인구가 무려 314만 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는 너무나 안타까운 두 가지 실패 사례를 살펴봤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주저앉을 수는 없겠죠. 지금부터가 진짜 중요합니다. 이 절망적인 자녀 리스크를 막아낼 현실적인 방패는 과연 무엇일까요? 앞선 두 사례의 공통점은 자녀가 아기를 가졌다기보다 부모가 자식의 간절한 부탁을 차마 거절하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한 노후 설계 전문가는 이를 자녀 리스크라고 부르며 은퇴 설계에 있어 가장 예측하기 어렵고 치명적인 위험이라고 강조합니다. 이 문제는 우리나라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한 보도에 따르면 미국에서도 은퇴를 앞둔 부모의 75%가 성인 자녀에게 경제적 지원을 하다가 자신의 노후 계획에 심각한 차질을 빚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모두가 이 함정에 빠지는 것은 아닙니다. 박상현 씨 역시 아들의 사업 확장 자금 요구에 밤잠을 설쳤습니다. 하지만 그는 과거 비슷한 문제로 노후를 망친 친구의 모습을 떠올리며 다른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는 아들을 앉혀놓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아들아, 내 꿈을 응원한다. 하지만 내 노후는 내가 책임져야 하고 너의 삶도 이제는 내가 온전히 책임져야 한다. 미안하지만 이 돈은 내어줄 수 없다. 처음에는 아들의 서운함과 원망이 하늘을 찔렀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자 놀라운 변화가 생겼습니다. 아들은 아버지에게 의지할 수 없다는 현실을 받아들이고 자신의 힘으로 대출을 알아보고
사업 계획을 더 치밀하게 수정하며 결국 스스로의 힘으로 사업을 확장해 나갔습니다. 박상현 씨는 자신의 노후를 지켰고 아들은 진정한 경제적 독립을 이루었습니다. 부모의 희생이 줄었을 때 오히려 자녀가 더 빨리 성장하고 가족 모두가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다는 진리를 몸소 증명해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자녀 리스크라는 거대한 파도로부터 어떻게 우리 자신을 지켜낼 수 있을까요? 4가지 현실적인 해결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감정적으로 분리되어 은행이 아닌 상담가가 되어야 합니다. 자녀에게 당신은 더 이상 무조건적인 현금 지급기가 아닙니다. 자녀가 재정적인 어려움을 토로할 때 지갑을 여는 대신 함께 머리를 맞대고 해결책을 고민해주는 인생의 선배이자 금융 상담가의 역할을 해야 합니다. 이것이 진정으로 자녀의 자립을 돕는 길입니다. 둘째, 당신의 돈에 꼬리표를 붙여야 합니다. 퇴직금처럼 큰 돈은 반드시 개인형 퇴직연금, 즉 IRP 계좌로 받아 관리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IRP는 법에서 정한 매우 예외적인 사유가 아니면 중도 인출이 극히 어렵습니다. 이것은 자녀의 감정적인 호소나 순간적인 동정심으로부터 당신의 노후 자금을 지켜줄 가장 강력한 물리적인 방어막이 되어줍니다. 이 돈은 절대 깰 수 없는 노후 자금이라는 명확한 꼬리표를 붙여두는 것입니다. 셋째, 달라는 대로 줄 수 없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합니다. 자녀들이 부모의 퇴직금을 탐내는 가장 큰 이유는 그것이 언제든 꺼내 쓸 수 있는 목돈의 형태이기 때문입니다. 이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 중 하나가 바로 주택연금입니다. 주택연금은 당신의 집을 담보로 평생 동안 월급처럼 연금을 받는 제도입니다. 이는 부모의 가장 큰 자산인 주택을 누구도 함부로 손댈 수 없는 안정적인 현금 흐름으로 바꾸어 줍니다. 아들이 사업 자금 1억을 요구해도 딸이 가게에 보증금 5천만 원을 부탁해도 매달 정해진 연금만 나오기 때문에 미안하지만 주고 싶어도 줄 돈이 없다 고 말할 수 있는 명확한 근거가 생기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당장 가족금융회의를 시작하십시오. 그동안 쉬쉬하고 금기시했던 돈 문제를 이제는 공론의 장으로 가져와야 합니다. 온 가족이 모여 부모님의 은퇴 후 재정계획, 국민연금을 포함한 현실적인 월 수입 규모를 투명하게 공유해야 합니다. 부모님의 노후 자금이 결코 마르지 않는 샘물이 아니라는 현실을 자녀들이 명확하게 인지할 때 비로소 불필요한 기대와 서운함 그리고 비극적인 갈등을 미리 막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자녀에게 우리 집의 재정 상황을 어디까지 솔직하게 이야기하실 수 있으신가요?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과 자녀의 모든 경제적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당신의 소중한 노후 자금을 지키는 것은 결코 이기적인 행동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녀에게 더 이상 무거운 짐이 되지 않고 마지막까지 존엄한 부모로 남기 위한 우리 모두의 책임이자 권리입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린 방법들을 통해 현명하게 자녀 리스크를 관리하고 당신의 평생이 담긴 소중한 노후를 온전히 지켜내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가 당신의 노후를 지키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시거나 자신만의 지혜로운 해결책이 있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소중한 경험을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다른 누군가에게는 큰 용기와 지혜가 될 수 있습니다.